1번. 다음 그림과 같은 생활 모습 이랬는데 동굴이네. 옆에 있는 게 뭐요? 뗀석기, 즉 주먹토끼. 자, 구석기에 관하여 1. 언제나 밭에 조를 뿌리는 어느 때? 신석기. 2. 자네가 이렇게 두드리고 그리고 집게, 사냥용 도구 어느 때? 구석기. 3. 벼를 이랬으니까 청동기. 4번은 부족 녀석들보다 확실히 우월하다. 그러니까 우월사상 하는 거예요. 어느 때? 차별론, 청동기. 일컬어 선택받은 백성의 선민사상 그런데 청동기. 구석기에 해당하는 건 2번. 다음 문제 2. 다음 밑줄 친 이것이 유행할 당시 승려 도의가 이랬는데 끝에 게 보시면 이것은 마귀와 같다. 그래서 도의는 빚을 숨기고 자취를 감추어 서울에 갈 생각을 버리고 마침 북쪽산에 은거하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뭐 선조 얘기지. 앞에를 읽으면 1. 승탑과 탑비가 많이 만들어졌다. 즉 선종유행기 후기 되죠. 2. 산천숭배 신선상 이건 도교. 3. 거대한 돌무지 덧널 무덤이 만들어졌다. 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이건 신라 상대 얘기야. 하대 후기가 아니고 상대 얘기야. 삼국시대 신라의 무덤 방식이 돌무지 덧널이야. 4. 미륵불신앙이 화랑제도. 이건 말 그대로 미륵불신앙하고 관련된 얘기지 저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 이것도 삼국시대 신라, 즉 상대 얘기야. 4번 문항도. 하대, 후기에 해당하는 건 뭐 1번, 즉 후기, 선종의 유행, 이꼴 승탑 유행 이거라고. 다음 문제 3. 다음 시기 농업에 대해서 강화천도에 따라서 강화도의 인구가 이렇게 돼 있어. 강화천도에 따라서 강화도의 인구가 그러니까 고려, 후기 이 얘기지. 농업에 대하여 거기 개간 뭐 그런 것 같은데 보니까. 기역 2년 3작의 돌려짓는다. 윤작법이 보급되었다. 되죠? 고려. 니은 서로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일반화되었대. 되는가? 되지? 고려. 우경이 나온 건 신라고. 일반화되었다. 고려. 디귿 담배, 약초 등 산풍작물이 재배되었다. 이건 조선 후기 현상이야. 대답할 목적하에 재배하는 거예요. 리을 광작의 유행으로 조선 후기. 디귿과 리을은 조선 후기야. 경리은은 고려. 해당하는 것 1번. 다음 문제 4. 지도의 빗금친 지역에 대해서 경상남도 그리고 전라도 일부, 전라남도 일부. 빗금친 지역에 대하여 기억 통일신라의 국제무역항이 존재하는 곳 어디요? 경남 울산이지. 이건 지도상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 니은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지다.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지는 어디요? 충청도요. 충청도. 충남 예산, 충남 부여. 임존성, 예산, 주리성, 그리고 부여. 그렇다고 충청도에. 디귿 변환의 철 생산하고 관계 있는 지역이다. 김해지방 되죠? 이건 즉 가야 얘기예요. 가야. 가야에 있던 지역. 리을 가야톡이 되고 그래서 해당하는 건 디귿과 리을. 가야. 다음 문제 5. 가나달에 대한 얘기인데 맞는 것 이렇게 돼 있어. 먼저 가, 김부식.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적인 시각에 입각한 기존체로 뭐 삼국사기. 나 무신집권기에 불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련의 삼국유사 이렇고. 다는 고려시대 역사를 기전체 형식으로 자주적인 입장에서 정인지가 주도한 뭐 고려사야. 고려사. 문종 때. 그리고 라 우리나라 역사 전체를 편찬해내는 노력, 성종 때 관한 서거정, 뭐 고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 앞에 있던 모든 왕조에 관한 그래서 최초의 통사다는 의의를 갖고 있는 뭐 서거정의 동국통감, 15세기 후반 성종 때. 요거에 관한 설명인데 맞는 설명을 찾아가라 하는 얘기야. 먼저 가 현존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라 할 수 있는 것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다. 되는가? 되죠. 니은 나 이련의 삼국사 단군이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실려있다. 그렇고 단군 신화가 있다 이 소리지. 디귿 다 즉 정인지 고려사 500여 종의 중국과 일본 사료를 참고로 하였다.
500여 종이 중국과 일본 사료를 참고로 하였다. 이건 19세기 한춘의 해동 역사라는 기전지야. 19세기 한춘의 해동 역사라는 책이야. 전혀 관계없어. 리을, 라. 고조선에서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날짜 변수를 편년체로 정리하였다. 되죠? 예. 그래서 디귿만 빠지면 되네. 디귿만 빠지면. 경리은 리을 3번. 다음 문제 6. 선사시대 문화권. 국사교과서 이게 첫머리. 이 선사시대 보면 저 지도가 나오는데 선사시대 문화권을 표시한 지도이다. 가, 나 문화권에서 성장한 두 세력. 쉽게 얘기하면 만주를 배경으로 하는 요소 문명권이라고 해서 뭐 한반도, 우리 문명권. 그리고 화화 문명권이라고 해서 중국 문명권. 이게 가나가 중국과 우리. 가나 문화권에서 성장한 두 세력 간의 교류. 그러니까 중국과 한반도와의 교류. 이리지. 중국과 한반도와의 교류. 중국과 한반도의 교류하고 관련된 걸 찾아라. 몇 번? 2번밖에 없어. 교류사가. 그렇지? 뭐 중국에서 온 부엌 식칼같이 생긴 거. 명도전 하는 거. 중국 화폐. 다음 문제 7. 도표는 고려 중앙관청 제도다. 가라에 관해서 많은 것. 먼저 가. 중서문화성 최고행정관청. 책임자를 문화시중이라고 그러죠. 예. 자, 가는 문화시중이 국정을 총괄하는 시스템이다. 그렇죠. 맞네. 그럼 나머지가 다 틀려야 되는데 나 도병마사에 대해서 나는 도병마사는 가 중서문화성과 그리고 라 어디 갔어? 어사대의 고위관리들이 고관 국방문제를 논의하는 기구라 할 수 있다. 맞는가? 저 도병마사는 뭐라고? 제출신이라고 해서 중서문화성의 고위관리 재부의 관리들 중추원의 어사대가 아니고 중추원 다 중추원의 고위관리 추미대 관리들 그래서 제추합자회라고 그래. 제신과 추신 어사대가 아니고 제추합자야. 그래서 틀렸네. 3. 다는 중추원 조선시대 사헌부다. 이건 라에 관한 얘기지. 어사대가 조선조 사헌부야. 가보개혁 때 도찰원. 그래. 4번 문항. 다와 라는 중추원과 어사대, 다와 라의 대간이 봉박과 서경권이 있다. 이건 뭐야? 가의 중서문화성 낭사와 라 어사대가 그렇지. 그래서 중서문화성에서 성자를 따고 어사대에서 대자를 따고 뭐 대성 혹은 뭐 성대 이런다고. 대와 성에서 이런다고. 그래서 맞는 건 1번 문항 하나밖에 없네. 자, 다음 문제 8.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만든 가상 광고문이다. 이와 관련된 군사조직. 왜군 조충부대에 맞설 급료지급. 직업군이라는 얘기지. 누구야 저게? 어? 오군영 중 훈련도가. 저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거둔 세금을 삼수병 양성을 위한 세금이다 해서 뭐라고 그래? 삼수미세라고 그래. 이건 평안도 함경도를 제외하고 8도 중 6도에서 거둬. 평안도 함경도만 빼놓고 6도를 거둬요. 자, 그 오군영 중 훈련도 가면 1. 삼수병을 편성, 군사훈련을 시켰다. 사수, 살수, 포수, 직업군인들. 맞죠? 2. 재생방역 체제에 입각해서 부대를 조직하였는 거다. 되는가? 재생방역 체제에 입각해서 부대를 조직하였다. 아니지. 이건 뭐 소고법에 입각했다. 소고법대. 3. 의정부 및 육조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구실을 하였다. 의정부 및 육조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구실이라는 건 뭐냐? 비변사의 확대야. 비변사의 확대. 4. 평상시에 생업에 종사하다가 일단 유사시에 전투에 동원되었다. 이건 뭐야? 소고군, 지방군, 소고군. 그리고 서류상 조선정기 태종 때 만들어진 이 부대 뭐? 잡색군. 그렇지. 일종의 향토 예비군이야. 근데 잡색군은 서류로만 편성되지 실제 편성된 적은 없고 실제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 전투에 하는 건 뭐야? 지방군이 소고군 얘기지. 신분적으로 얘기하면 누구? 양반에서 노비까지. 이렇게 천민인 양반에서 노비까지. 이 훈련도감에 해당하는 건 1번 문항. 자, 문제 9. 자료는 어느 미술관이 특별 전시한 그림이다. 까치호랑이, 물고기, 뭐요? 민화. 작자미상의 민화.
양반만이 그림이 소유할 수 있고 일반인들이 그림을 소유하면 처벌받아. 그러니까 그린 이를 표시를 안 하는 거야. 대개 복을 기도드린다 해서 기복적 이런다고 했어. 자, 그와 해당되는 걸 찾아라. 몇 번? 3번. 2번에 절제와 여백, 선비들의 고고한 정신세계. 이게 뭐야? 16세기 향촌살인. 그림으로 따지면 뭐야? 메란국죽 사군자. 메란국죽 사군자. 이러는 거야. 여기서 요구하는 건 3번이지만 그렇다는 얘기야. 다음 문제 10. 표는 어느 두 나라 관등에 관한 얘기다. 가나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가는 뭐 솔자가 위에 많이 나오네. 어디요? 백제라고. 나는 신라고. 틀린 거예요. 1가 백제. 가에서 왕족인 부여씨는 자색 복식을 입는 관등에 오를 수 있다. 되는가? 이 틀린 걸 찾으래. 가 왕족인 부여씨는 자색 복식을 입는 관등에 오를 수 있다. 그렇지. 최고 꼭대기니까. 이 나 신라 골품에 따라서 관등 승진의 상한성이 결정되게끔 돼 있다. 그렇지. 육두품은 육관등 아참밖에 못 간다. 그래서 육두품 불만 이유가 된다. 그렇죠. 골품제라는 게 공무원 등급제도. 귀족을 대상으로 하는. 3, 2, 1두품도 귀족에 썼어. 그래서 한국통일기에 평민으로 전락해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급 귀족이지. 3, 나 신라 관등제에서는 일정한 관직을 맡을 수 있는 관등의 범위를 한정한 것 같다. 그렇지. 올라갈 수 있는 선을 이렇게 정해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진골귀족이 17등급 조에서부터 출발해. 원칙은 그런데 실제는 10이나 11등급에서 출발해. 실제는. 이론만 17등급이고. 4. 가, 나, 백제, 신라 일관 등의 관등의 명칭은 국정총괄 관직 명칭하고 같다. 맞아요? 그래 백제는 최고위 관직 일관 등을 뭐라고 그래? 상좌평 이러지. 상좌평이란 6명의 좌평 중에 누구를 얘기하느냐? 오늘날 국내 행정을 담당하는 내신좌평을 지칭하는 소리야. 그래서 좌평이라는 용어가 나온다고. 그래서 편의상 6좌평 중에 제일 위에 앉아있다 해서 윗상자로 써갖고 내신좌평을 뭐라고 그래? 상좌평이래. 그래서 좌평이 그대로 1등급을 뜻해. 일관등을 되죠. 예. 신라는 일관등이 뭐야? 이벌찬. 그치? 이벌찬. 그런데 이 가장 우두머리는 이벌찬이 아니고 뭐야? 대등 중에 우두머리다 해서 뭐라고 그래? 상대등 이러죠. 장관직에 해당하는 게 대등이거든. 예. 그래서 신라가 틀려. 그래서 가만 맞아요. 가만. 그래서 4번 문항이 틀렸죠. 다음 문제 11. 다음 책의 각 장에 들어간 한미관계, 한반도와 미국과의 관계 제1장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된 병인양요 당시 약탈된 문화재를 보면 된다. 병인양요는 미국이 아니고 프랑스예요. 해당 사항이 없고 제2장 미국이 동아시아 정책과 을사조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스라 테프트미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되는가? 되지. 이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국제사회에서 도와줄게. 우리 일본의 조선 지배를 도와달라. 이러는 거야. 1899년 미국이 무력적으로 필리핀을 지배해. 그래서 필리핀이 공용어가 영어예요. 지금도. 국제사회가 욕하니까 우리 일본이 도와줄 테니까 너희도 우리를. 이거요. 서로 기브 앤드 테이크지. 이건 맞아. 1905년 7월의 얘기. 그래놓고 1905년 11월에 을사내격을 체결하잖아. 그럼 나머지 틀려야 되는데 제3장 미주 지역의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된 신안촌, 권업회. 이건 어디야? 연해주. 4.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미군정 이렇게 돼 있어.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누구야? 박정희예요. 박정희. 미군정 통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제5장 냉전의 심화와 6.25. 미국이 발표한 닉슨 닥트린. 닉슨 닥트린은 1970년대예요. 70년이에요. 69년에 기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하고 70년 2월에 국회에서 공식 발표를 하고 지금 미국 외교 기본 정책이야. 저게 신고립주의라고 그러죠. 신고립주의. 새로운 고립주의 얘기야. 내용은 공산권과의 융통성, 국지전 불개입, 집안 싸움에는 개입하지 않으마. 이게 미국 외교의 기본 노선이야. 지금. 그런데 이걸 안 지켜. 미국 놈들이. 그렇지? 맨날 세계 문제에 다 개입하잖아. 그렇지? 니카라가 다
군사 후원하고.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 뭐 반군 뒤에서 후원하다 걸리고 뭐 그러잖아. 말만 잘해, 말만. 이게 신구립주라는 거야. 그래서 여하튼 맞는 건 2번 문항 하나. 다음 12번. 기역, 니은은 조선시대 재산 상속에 관한 얘기인데 각각에 대한 설명으로 기역, 자녀들에게 재산을 고르게 자녀 균분상속. 니은, 재산을 받드는 자, 봉사자, 즉 장자나 장손을 우대하는 조치, 딸을 차별대화했다. 그러니까 고려에서 조선 전기는 기역, 자녀 균분상속 얘기지. 조선 후기는 차별상속 얘기야. 왜 기역에서 니은으로 갔는가? 간 이유가 뭐냐? 문화적으로 얘기하면 성리학 의식의 보급으로 혹은 성리학 의식의 확대로 이러면 돼.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살인의 직권, 선조임금을 계기로 살인의 직권 그 얘기야. 그러니까 성리학자인 살인파가 집권하면서 이 성리학이 널리 퍼져나간 거지. 그래서 성리학적 시각이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어 가는 거야. 예? 사회에 반영되어 가고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자, 기역, 주자 가래의 영향하에 나타난 것이 자녀 균분이다. 주자 가래의 영향하에 아니야. 이건 철저한 차별론이에요. 주자 가래의 논리는 틀렸어. 균분이 아니에요. 조선조는 지배 이데올로기가 뭐라고? 성리학. 성리학이라는 단어의 핵심이 뭐라고? 차별. 유학이 차별이에요. 성리학이 좀 심해요. 차별이. 그래서 너는 네 분수가 거기까지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라. 그래서 조선조사에 퍼지는 한자성어가 있다. 뭐? 안분지적. 이랬지. 체념하고 살아라. 이랬지. 욕심 부리지 말고. 철저한 차별론이야. 차별은 차별 당하는 사람이 열받거든.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해라 해서 안분지적이라는 논리가 등장하는 거야. 욕망을 자제하는 거지. 선비들이. 그래서 종교인 흉내를 내는 거야. 욕망을 자제하는 건 종교인이 할 짓이야. 일반인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조선의 선비정신이라는 건 욕망을 자제하는 거예요. 그렇지? 왜? 비용은 빨리 떼어가고 싶은데 떼어가면 안 돼. 품위가 안 맞아. 비를 홀딱 맞아가면서 걸어가. 멍청한 놈들이지 그게 무슨 그게 좋게 표현해서 선비정신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게 물질을 많이 자제하지. 긍정적으로. 그게 유불지철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야. 패심에. 자, 기역 시기에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모셨던 것 같았다. 균분상속이니까. 윤회봉사라고 그래. 벗들어가면서. 어차피 스님이 목탁 두드리지 내가 직접 하는 거 아니거든. 돈만 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시집간 딸도 할 수 있어, 이거. 그래서 윤회봉사야. 되고, 니은, 조선 후기, 부계 혈연 중심의 문중이 형성된다. 즉, 남성 우대 사회가 형성된다. 이 얘기지. 되고. 성리학적 차별론을 배경으로, 나와 다는 되네. 기역은 니은에 비해서 남존여비,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고. 이건 어느 때야? 틀렸지? 이 니은에 해당되는 얘기야. 예? 그래서 맞는 건 3번 문항이에요. 다음 문제 13. 고려시대에 제작된 상감청제에 대한 얘기다. 틀린 것. 고려 문화의 귀족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되죠? 은입자 향로와 함께. 고려 귀족 문화의 상징이 두 가지야. 상감청자, 은입자 향로. 화려한 고려 귀족사의 모습. 이 고려에서 나전칠기나 은입사 공예를 잘 응용하여서 독창적으로 개발한 제작 기법, 일컬어 상감 기법이라는 게 사용되었다. 그렇고 3. 청자의 자가 백색 흙을 칠한 것으로 정형화되지 않는 멋이 드러나. 뭐야 이게? 정형화되지 않은 멋 이러면 뭐야? 조잡하다 이 소리야. 그렇지? 말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지. 조잡하다야 이게. 제대로 형식이 안 갖췄다. 그게 초기 현상이지. 그럼 이게 뭐야? 고려말 조선 초에 유행한 신진사대부를 대상으로 하는 뭐야? 분청사기에 대한 설명이야. 분청사기. 그래서 병에 물고기가 그려져 있는데 엄청나게 크잖아. 정형 안 돼서 그래. 조잡해져. 그래서 이건 앞에는 분청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고려말 조선 초에 신진사대부 문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분청사기가. 청색에서 분석이 백색으로 가는. 4. 자기를 만든 흙이 생산되고 연료가 풍부한 지역에서 구워졌는데 전라도 강진과 부안 지역이 유명하다. 청자가. 그렇죠. 자, 청자는 전라도인데 백자는 어디요? 경기도예요. 경기도 여주, 경기도 광주 이쪽. 거기 도요지가 많잖아. 지금도. 그래서 청자는 전라도, 백자는 경기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구체적인 지명까지는 필요 없고. 틀린 건 3번 문화. 다음 14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약간 자료가 길은데, 가. 태학 박사 이문진에게 명하여 역사책을 요약, 신지복원, 고구려, 영양왕 때, 7세기 초반에. 나. 고서의 옛 서적, 고서에 이르기를 백제는 개국이래 문자를 사실 많이 기록함이 없더니 박사 고홍이, 고홍의 서기편찬. 어느 때? 근축왕 때. 역사편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성기야. 잘 나갈 때. 다. 이찬직에는 이사부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끝에 보시면 대하찬 거칠부에게 명하여 국사라는 책을 진흥왕 때 그렇다고. 삼국시대 역사편찬에 관한 얘기야 이게. 틀린 설명을 찾아라. 1. 가. 고구려는 중국을 통일한 수위 공격을 잘 막아내서 한반도의 바람막이 방파제구실을 하는 때다. 그렇지. 살수대첩으로 유명한. 2. 나 시기에, 나가 어디냐? 백제. 백제는 남으로 만을 정복하겠고, 만을 정복했다는 게 목주국 정복했다는 얘기야. 북으로는 황해도 지역을 놓고 고구려와 대결했다. 황해도 지역을 놓고 고구려와 대결했다. 누구? 고구려 고구관왕과의 싸움. 그렇지? 백제 전성기인 근축왕 시기. 맞아요. 3. 다. 신라 진흥왕 때. 다 시기에 신라군은 황살번 전투에서, 이건 태종무예랑 김춘추 때 얘기야. 한참 뒷 얘기야. 틀렸네. 4. 삼국은 왕실의 권위와 백성들의 충성심을 높이기 위한 역사서를 편찬했다. 왕권 강화. 전성기. 그런데 애석하게 이 책들은 현존, 현재 전하지를 않아요. 다음 문제 15. 자료와 관련된 개혁. 목부군 관리가 지계감리. 이거 내가 용어를 임의대로 못 바꿔갖고 원래 순서는 부목군현 이거야. 목보다 부가 더 커요. 그래서 부사, 목사, 군수, 현령, 현감 이러는데 얘가 표현을 그렇게 해놔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어. 목부군 관리가 지계, 즉 땅에 대한 계약서, 땅문서, 양지사무, 즉 개간사업, 양지사무에 대해서 감리, 감독, 대한제국 때 지계발급 사업과 관련된 얘기죠. 나, 김한목 등 1년에 8, 9차례 양잠하는 신기술. 그래서 양잠사업. 이번에 회사를 조직하여서 양잠회사라고. 역시 대한제국 때 식산흥업정책으로 기술교육이 확대되면서 양잠학교, 광무학교, 철도학교 이런 노동자 양성학교들이 많이 나왔어요. 대체적으로 합치면 광무개혁 시기, 대한제국기 얘기야. 기억, 탁자문을 설치, 재정을 일원하고자 했다. 이건 1차 가보개혁하는데, 가보개혁 때 1차 가보개혁. 니은, 상공업 진흥을 위한 근대적인 회사를 많이 설립한 때다. 되죠? 주식회사, 합자회사 이렇게. 디귿, 청해 영선사를 파견, 근대 기술교육을 하였다. 청해 영선사를 파견하고는 거리가 멀지. 이건 1881년의 상황이야. 김윤식을 우두머리로. 리을,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고자 양전을 실시하는 모습이 보인다. 되지? 맞는 건 니은과 리을. 대한제국의 개혁정책에 관한 얘기. 경제개혁. 대한제국에서 중요한 건 첫째, 개혁을 단행하기 위한 담당관청을 세웠다. 법규, 교정소. 그래서 개혁을 단행했다. 외교 부분하고 관련해서 간도관리사 파견했다. 누구라고? 이범윤. 그리고 통상사무관 파견했다. 어디에?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그렇다고. 그게 외교에서 하실 땅이고, 경제에서 하셔야 할 것은 땅문서 나눠줄게 하는 지계발급사. 대한전투지계라는 건데, 줄여서 지계. 이래. 일제히 방해로 실패. 한다고. 그리고 중요한 상공업진흥정책. 일컬어 식산흥업정책. 이런 거야. 식산흥업정책. 그리고 경제 2개, 외교 2개. 이게 대한제국의 정치 얘기야. 니은, 니을. 그렇지. 3번. 문제 16. 조선전기 정치 세력인 가나에 관한 얘기 틀린 거. 가. 세조 집권 이후에 공신으로서 정치적 실권을 세습적으로 장악하고 대토지를 소유한 지주층으로. 얘네들 뭐라고 그래? 세조 이래로 했으니까 훈구파 이런 거. 훈구파. 혁명파, 관학파가 유지가 되는 거지. 훈구파로. 왜? 개국의 공로에다가 수양대군의 세조가 되는 과정에 또 공로를 세우거든. 그래서 오랫동안 공훈을 해서 훈구 이런 거야.
나 15세기 중반 이후 중소지주를 배경으로, 왜 향리 출신이니까, 성리학에 투철한 지방 양반족 속 사족으로 영남, 경상도와 기호, 충청, 전라도를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이건 이 온원파, 즉 사림이지, 사림. 자, 이들이 가는 설명으로 틀린 거 얘기야. 1. 가, 중앙집권 부국강병을 추구한 자, 15세기 집권재력이니까 기, 현실론에 입각해서 기의 세계관에 관해 현실 개혁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운다고. 2. 가, 성리학의 사상을 포용하였다. 그렇지, 불교, 도교도 좀 통제를 했지 폐지하지는 않았어. 3. 조광조는 현량과를 통해서 나를 대거 등용코자 했다. 되지? 4. 나 향촌자치를 들고 나오는 왕도 정치를 추구했다. 되지? 이에 반해서 훈구파는, 관학파는 뭐라고? 이 향촌자치가 아니라 중앙집권. 무슨 정치? 힘에 의한 정치인 패도 정치라는 거야. 힘에 의한 정치, 패도 정치라고 그래. 이에 반해서 살인파는 반대야. 지방 분권적인 향촌자치. 그리고 왕도 정치. 왕이 정치하는데 유교식으로 올바름에 입각했어. 한다고? 5. 가나의 대립으로 예송이. 택도 없는 소리지. 예송은 17세기. 예송이란 서인과 남인 간의 대립이야. 서인과 남인 간의 대립. 틀린 건 5번. 다음 17. 신간에 관한 얘기인데 틀린 게 있다. 신간에 연계조직으로 여성단체인 무궁화은자 근회가 있다. 그렇죠. 이 노동쟁이, 소작쟁이, 동맹위와 같은 대중운동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되는가? 되죠. 왜? 신간회 안에 사회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조직에. 3. 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에 손잡은 거다. 타협이 아니라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이래야 돼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즉 월남 이상제로 대표되는, 안재영으로 대표되는 사회주의 계열 벽총명이 있다고. 신간회 이래. 4. 일제에서 합법단체로 인정받아서 강연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그렇지. 일제 때 신간회는 합법단체인데 대한제국기 신민회는 불법단체예요. 오히려 신민회는 불법단체고 신간회는 합법단체고. 그래. 왜 일제가 합법화시켰냐? 독립운동을 표면에 노출시켜서 효율적으로 통제하려고. 이런다고 그랬어. 여하튼 틀린 건 3번. 다음 18번. 다음은 조선 토지제도, 토지 지급과 관련된 상소문이다. 이 제도란 경기 토지를 과전을 받던 관리가 죽으면 수신 휴량전이라는 이름에 전하여 수신 전 부인에게, 휴량 전 자녀에게 남겨진 아내와 자식들이 생계를 잇도록 하는 좋은 법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이르러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생계에 있던 좋은 법규가 없어지게 되고 밤낮으로 나라의 일을 분주하며 청렴을 지킨 관리들이 죽었을 때 처자가 취해 떱니다. 뭔 제도야 이게? 직전법, 현직관리한테만 얘기지. 그러니까 그 직전법에 관한 얘기야. 기업, 현직관리한테만 세금 받아 먹을 수 있는 수조권을 준다는 얘기. 그렇죠. 예. 니은, 관청에서 조를 거두어 관리한테 지급하는. 되는가? 관청에서 거두어 관리한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 그렇지. 직전법 하에서 실시하는 거니까. 그렇지. 직전법 하에서 성종 1년에 실시하는 게 관수관급이라는 토지 세금 걷는 방식이야. 제도는 직전법이야. 조선조 토지제도는 2개밖에 없어. 과전법, 직전법. 이거밖에 없어요. 디귿,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했다. 그게 토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했다. 이건 직전법. 그렇지. 현직관리에게. 리을, 관리 등급에 따라서 이건 택도 없는 소리고. 그렇지. 어디 갔어? 18번. 1391년 조선조 개창 직전의 과전법. 그렇다고. 과전법은 전, 현직. 어디? 경기. 이랬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슨 문제가 벌어진다고? 토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다. 그래서 이걸 유식한 말로 시험은 이렇게 될 거예요. 과전의 부족. 이런다고. 이렇게 써요. 쉬운 말로 토지 부족. 이렇게 하는데. 충청도로 확대했으나 근원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 그래서 세종이 그러면 일단 세법으로 손보고자 했다. 그래서 나온 게 토지 세금을 뜯어 고쳤다고. 공법. 공법이란 과전법 하에서. 과전법이란 토지제도 하에서의 공법이야. 그랬는데 세상이 바뀌어.
어떻게 바뀌느냐? 왕이 계승권에서 멀은 자가 왕이 되는 사태가 벌어져. 그래서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나한테 충성을 맹세한, 왜? 대부분이 부정을 하니까 충성을 맹세한 자한테 뭐 현 직자한테 주느라, 신숙주 한 명한테 줄게, 성삼은 안 주고, 이 소리야. 그래서 전현직이 아니라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그러면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퇴직 시 반납하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퇴직하고 난데 뭐 먹고 사느냐 하는 문제가 벌어져.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현직 관리의 토지 소유욕이 생겨.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그래? 농장 확대라고 하죠. 대체로 나라가 망할 때 농장 확대가 일어나는데 조선은 세조 때 농장 확대가 일어나. 그러니까 망조가 된 나라지. 그래서 이것도 토지대로를 손볼 수 없으니까 세조 때 시작해서 발표는 성종 때 누가 하냐? 세조 부인이 정의망후 한씨라고 세조 부인이 하시는 거야. 그때 세조가 말년에 아들이 오래 살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손자한테 어떤 손자인지는 몰라도 어린 손자한테 결국은 왕위가 건너갈 것 같아. 잘 본 거지 사람이. 예종이 오래 못하니까. 그러면 원임 대신 훈급하든지 권력이 좌지우지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니까 세조가 말년에 일종의 국정자문회의라는 걸 제도를 만들어놨어.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원상이라고 그래. 원임재상. 오래된 고위관리들 얘기야. 그러니까 국무총림을 역임한 자들 얘기. 이걸 원상제라고 그래. 이 원상은 전직 고위관리들이니까 누가 잘 받들어 모셔야 되느냐? 승정원이. 담당관청이 왕을 심부름 하는 청와대 비서죠. 승정원이야. 왕을 모셔야 되는데 얘들도 모시는 거지. 그만큼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야. 꼬시는 거지. 승정원 관리하에. 그런다고. 유명한 한 명의 신숙주. 이런 놈들을 불러다가 협박하는 사건이 벌어져. 왜? 이게 대토지 소유자의 상징적인 존재들이니까. 너희들이 시범께서로 내놔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훈급하에 고위 관리들이 우두머리급들이 내놓으니까 밑에 관리들은 다 따라와야지. 이 유명한 관수, 관급제의 논리지. 그 뭐라고? 직전법 하에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15세기 유반, 16세기 사화. 연산군의 정치적 실정. 정부의 통제력이 떨어진다. 16세기 중반에 에라 없애다. 직전법 폐지. 그러니까 토지제도는 두 개밖에 없는 거지. 뭐 과전법과 직전법. 그렇다고 어디 갔어? 직전법. 이걸 배경으로. 그래서 그 두 토지제 중에 직전법에 대한 얘기. 기억, 현직 관리하에서 수도권을 지급하였다. 내용. 그치? 직전법, 현직 이래놓고. 그리고 니은은 뭐 직전법 하에서 세금제도. 직전법 하에서. 그리고 디귿, 토지 문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한 거다. 그 직전법 배경이. 토지 부족 사태를 해결하고자 나온 게 뭐라고? 직전법이다. 그렇지. 되고 토지제도니까. 리을, 이건 고려라.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 그래서 이 직전법이라는 토지제도에 해당하는 얘기는 뭐라고? 이거. 즉 기업과 디귿. 니은은 직전법 하에, 직전법이라는 토지제도 하에 세법. 하고 토지세금제도. 리을은 고려 전식과. 맞는 건 기억 디귿. 1번. 이러네. 19번. 그건 다음은 조선시대에 실시된 어떤 제도. 광해군 때 이원익이가 토지에서 미국을 거둬 공물록. 뭐에 유명한? 대동법 이런 거지. 어쩌고저쩌고 그렇고. 이 제도에 대해서 보고서다. 틀린 거. 자, 대동법에 대한 얘기야. 틀린 거예요. 1. 배경. 방납의 배단으로 많은 농민이 몰락하게 가는 상황에서. 그렇지. 2. 과정. 전국에 시행하는데 100년이 걸렸다. 그렇고. 3. 목적. 공납의 부담을 줄여서 농민이 농촌을 떠나는 걸 막으려는 의도다. 왜? 농민이 농촌을 떠나면 세금 받기 힘들고 군대 끌고 가기 힘들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재정과 군역 확보책. 그러는 거예요. 재정과 군역 확보책. 그래서 국가가 백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농민의 토지 이탈 통제야. 이게 본질이에요. 이걸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유민 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말을 쓰지만 본질은 토지 이탈 통제야. 땅에다 묶어놔야 돼. 그래야 세금 받고 군대 끌고 가니까.
4. 결과. 토지 없는 농민이 부담이 줄는 현상을 가져왔다. 왜? 토지를 가진 자가 가진 만큼 내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컬어 토지가 수단이 전세화 이러지. 5. 영향.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을 늦어지게 만들었다. 아니야. 촉진시켜.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을 촉진시켜. 누구 때문에? 공인의 등장으로. 특히 공인의 등장으로. 그래서 5번 문항은 틀렸네. 다음 문제 20. 다음 담화문이 발표된 시기 연표. 어쩌고 저쩌고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 하임 3.15 정부 대통령 누구요? 이승만 하야. 그렇지. 이승만 하야. 그 이승만 하야 시기를 찾아라. 1960년. 카나다라에서 다 이렇지. 잠깐 쉬었다가 동영을 하는데